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비상 콘센트 3편으로 비상 콘센트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 방법과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절연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저항 이쪽에는 지금 380V 들어와 있고 분기되면서 220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질 때는 가능하면 반 코팅 장갑이라도 해서 절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절연 저항계를 보시면 여기 500V, 100메가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DC 500V를 이제 양쪽에서 나오는 거고 100메가옴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숫자가 0.01 이렇게 0.02 이렇게 쭉 0.1, 0.5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측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물려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로로 와야 됩니다. 이 0점 조정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외함과 선로 간의 절연 저항은 이렇게 이게 접지선입니다. 이게 녹색이 또 외함과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단기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니까 한번 절연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무한대 나오죠. 그럼 절연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외함관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죠. 이렇게 외함관이니까 이제 절연은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비상 콘센트에서는 외함과 그 전로 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연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여기에서 전원부는 선로를 말하는 것이고 외함은 철제 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 전압은 220V 교류 시료 전압이므로 최대 전압은 루트 2배를 곱한 약 한 311V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연 저항기는 500V인 것으로 사용을 하고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은 20메가옴 이상이어야 되므로 그 오메 법칙에서 절연 저항은 인가된 전압 500V를 누설 전류 미리암페어로 나눈 것입니다.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은 일반 전기 회로에서 500V로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 값은 1메가옴 이상이면 됩니다. 500V를 초과했을 때는 절연 저항 계로가 1000V짜리로 측정해야 하는데 그때도 1메가옴 이상이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비상 콘센트는 절연 저항 값을 20메가옴 이상으로 한 것은 그만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절연 저항 측정은 내부 저항이 큰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누설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고,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전원 용량에 큰 파워가 있는 인가된 전압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설비가 파괴되거나 변형, 소손되지 않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를,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 전압을 1분 이상 견디는 것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가되는 실효 전압이 220V인 관계로 220 곱하기 2 플러스 1000 하면 1440V를 인가해서 1분 동안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조 보호함, 비상 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 콘센트 보호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열 수 있어야 되겠죠. 보호함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되고, 보호함 상부에는 이렇게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비상 콘센트가 옥내 소화전과 같이 겸하는 경우에는 겸용의 표시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보면,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 배선용 차단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접속기, 배선용 꽂은 접속기죠. 요거는 KSC8305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보면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에서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가 전구는 사용 전압의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등의 사용 전압이 130%라고 했는데, 보통 가해지는 전압은 DC 24V가 가해지죠. 130% 하면 1.3배니까 31.2V가 됩니다. 교류 실효 전압. 그런데 최대값은 31.2에 또 누트 2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교류의 최대값은 44.12%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전압에도 20시간 전압을 가했을 때 광속 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압에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 카바가 있어야 되고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3번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의 밝기가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주의 조도가 300룩스, 조도계로 쟀을 때도 표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밝은 곳에서도 식별이 되어야 되고, 3m 떨어진 곳에서 발신기와 옥내 소화전, 비상 콘센트를 겸용하는 위치 표시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300룩스 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식별되어야 하고, 발신기에 또 위치 표시 등 또 기준이 있죠. 15도 각도에서 10m에서 또 식별되어야 하는 그 조건을 다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이 겸용인 경우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의 배선을 한번 보시면, 상용전원,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고요. 비상전원, 발전기 또는 축전지로부터 받는 전원인데, ATS를 걸쳐서 비상 콘센트로 가는 이 모든 선은 내화 배선으로 설치합니다. 내화 배선은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비상 콘센트에서 위치 표시 등으로 가는 요거는 내화 배선보다 조금 완화된 내열 배선,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배선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제 도시기호고요. 이 부분은. 이 그림은 내화 구조인 경우 내화 배선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화 구조라는 것은 콘크리트 25mm 깊이에다가 배관을 설치하고 전선을 넣은 것입니다. 전선에 사용하는 이 배관은 금속 배관도 가능하고 PVC도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뿐만 아니라 화염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5mm면 2.5cm 이상 그 깊이에다가 묻으면 내화 배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3편을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편인 4편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 서류를 만드는 것을 한번, 작동이나 종합 한번 만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